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중랑구에서 청년정책위원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체육관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춘천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가 시장군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보령시가 에너지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합니다. 국회 에이펙 특별위원회는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주시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에너지 공과대학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부 출연금이 지자체 출연금보다도 적어졌는데 대학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행정 강의동과 데이터 센터, 기숙사가 갖춰진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캠퍼스입니다. 올해 하반기 연구동 건설이 마무리될 예정인데 실험 장비 등 내부 인프라를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올해 출연금을 100억 원으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개교 당시 250억 원이던 정부 출연금은 지난해 200억 원까지 줄더니 올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난 2019년 확정된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공대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최소 지자체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 해마다 200억 원을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최소 200억 원 이상을 지원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 정부는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운영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과 또 이렇게 탄압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 재점검과 방향을 좀 더 확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연금 감소로 인해 연구 인프라 구축이 더뎌지면 대학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공대 측은 정부 출연금 규모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 국가 대형 과제 수주, 자체 수입 확보 노력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표적 감사와 총장 해임 압박에 이어 출연금 삭감까지. 전임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대 흔들기가 지속되면서 지역의 주요 연구 인프라 경쟁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체험형 프로그램 영어랑 놀이랑을 운영합니다. 구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4월 2일부터 25일까지 매주 수목 금요일 답심리 영화 미디어 아트센터에서 진행되며 요일별로 영어 체육, 영어 쿠킹, 영어 보드게임 등 놀이 중심 수업이 마련됩니다. 특히 에어바운스를 활용한 영어 체육은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힐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는 원어민 강사와의 활동을 통해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는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동부권 최대 자동차 부품 유통지인 답심리 자동차 부품 상가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이곳은 주거와 상업이 공존하는 복합단지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지난 3일 구는 답심리 자동차 부품 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고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답심리동 황물로 일대 약 18,000제곱미터 부지를 정비해 최고 32층 규모의 아파트 6개 동과 오피스텔 1개 동을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아파트는 총 618세대, 오피스텔은 93실로 구성되며 공영주차장과 어린이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됩니다. 40년 넘게 자동차 부품 유통의 중심지였던 이곳은 이제 주거와 상업이 공존하는 복합단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구는 앞으로 감정평가와 이주 절차 등을 거쳐 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마포구에서 2025년 새마을 방역봉사대 발진식이 열렸습니다. 망원유수지 체육공원에 든든한 동네 지킴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새마을 방역봉사대는 방역 취약 지역을 자발적으로 소독하고 해충 퇴치를 실천하는 주민봉사단체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회, 각 동의 방역대장 등 60여 명의 대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후에는 대원들이 직접 방역 장비를 착용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방역 장비 시연도 이루어졌습니다. 중랑구에서 청년정책위원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구의 청년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지역 청년들과 함께 대화하는 형식으로 주요 청년 지원 프로그램, 청년문화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중랑구는 회의에서 언급된 다양한 안건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는 대구체육관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점검은 박희준 재난안전실장 주재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대구체육관 안전점검에서는 외벽 및 천장 마감재 확인, 안전난간, 조명시설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중대시민재해 운동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23개소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시설물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대덕특구 민간연구소 기업방문 시리즈를 추진 중입니다. 올해 첫 일정으로는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을 방문했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인 알테오젠 박순재 대표를 만나 기업 현안을 청취하고 지역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알테오젠은 바이오 의약품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 수출 협력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을 기반으로 성장한 알테오젠은 지역 바이오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소식입니다. 춘천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가 시장군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자체 간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사례 등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간담회는 지난해 가평과 홍천에서 열린 회의에 이은 단체장 간 회동으로 행정협력을 넘어 소통과 상호 이해를 넓히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협의회의 광역협력 체계가 점차 정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북부 내륙권 행정협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역 간 공동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실천하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공동 대응을 통한 국비 확보, 규제 개선, 인구 소멸 대응,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행정협의회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부 내륙권 주민의 춘천 안식원 우선 이용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증설된 화장로 1기를 7개 시군에 우선 배정하는 것은 물론 화장 예약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는 지자체 간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모범 사례이자 상호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광역 클러스터 구축, 용문 홍천 광역철도 사업 홍보 지원, 포천 철원 고속도로 조기 추진, 연천 철원 전철화 사업 국가계획 반영, 2025 화천 DMZ 랠리 개최 홍보 지원, 민통선 조정을 통한 DMZ 생태 보존 관리 및 관광 활성화 등 총 6가지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그동안 쌓아온 공감대를 실질적 협력으로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으며 향후 정례회의 외에도 실무 중심의 정책 연계와 협력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호수 지방정원 조성과 국립정원 소재센터 건립 등 정원도시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을 올해도 지속 추진합니다. 지난 7일 시작된 교육과정은 기초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실습 위주 커리큘럼을 구성해 정원관리 역량을 키우고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심화과정을 도입해 시민 정원사들이 꾸준히 활동하며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울러 도시숲 정원관리원도 선발해 정원 유지 관리를 통한 도심 경관 개선에 나서 안전 직무 교육을 시작으로 10월까지 관내 정원 곳곳에서 활동합니다.
한편 그간 배출된 시민 정원사들이 주축이 되어 지난해 6월 발족한 비영리 단체 봄내 가드너스는 지속적인 정원 문화 확산을 목표로 다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해 재능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봄내 가드너스는 춘천은 우리 집 정원 사업을 통해 공원 정원 관리 및 정원 탐방에 나서고 남이섬 주요 지점에 조성될 예정인 봄내 플라워 가든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올해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횡성군에서 2025년 자활기관 협의체 대표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군은 2023년부터 2년간 협의체를 운영하며 자활 사업에 대해 논의해오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기 자활기관 협의체 위원을 정비하는 위촉식과 더불어 현재 횡성군의 자활 사업 추진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횡성군은 2022년 11월 횡성군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23년 4월부터 2년간 횡성군 자활기관 협의체를 최초 운영해 왔습니다. 협의체에는 지역 자활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협회 등 기관 대표 6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연계를 통해 자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횡성 청일면민을 위한 화합회장 제26회 청일면민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를 시작으로 각 지역별로 대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청일면 체육회가 주최한 이날 대회에는 지역 주민과 기관 단체장, 출향인 등이 참석했으며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게이트볼, 배구, 족구 등 체육 경기를 비롯해 노래자랑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려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한편 이날 대회를 시작으로 4월 22일 공급면, 4월 25일 강림면, 4월 26일 갑천면 등 각 지역별로 읍면민 체육대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사업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관내 장애인과 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함께 모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는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지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건강체험 부스와 식전 공연, 장애인 복지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 수여 등 일부 행사, 그리고 오찬과 공연 등 2부 프로그램까지 다채롭게 진행돼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응원하고 자긍심을 북돋우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평창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20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가 주최하고 횡성군 체육회가 주관하며 18개 시군에서 3,100여 명의 어르신 선수단이 참가해 육상, 축구, 파크골프, 게이트볼 등 총 15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노후를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 양구대회가 무산된 이후 2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열린 개회식에는 도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 인사와 함께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의 대표 틈새 일자리 사업인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이 전북 완주군으로 확산됩니다. 도는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사후 관리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충북도와 전북 완주군은 청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에서 완주군 신규 추진 사업에 대한 운영 방식과 충북도 추진 노하우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전북 완주군은 충북과 유사하게 생산 현장 기피, 고령화 등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으로 충북의 선도적 사례를 바탕으로 맞춤형 모델을 적용해 4월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충북도는 도시근로자 사업과 관련해 도시군 수행기관 간 사업추진협의체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사업 참여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사업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사후 관리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충북도에서 영동 양수발전소 착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양수발전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동 양수발전소는 충청북도 최초의 대규모 양수발전소로 도 전력 자립률 제고는 물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의 거점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동 양수발전소가 2030년 12월에 준공되면 영동군의 전력 자립률은 200%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 지역별 전력 차등요금제 도입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수발전소와 연계한 관광자원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북 북부 지역의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 개소식이 제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센터는 평일 중 상시 운영될 예정입니다. 도내 지정된 두 곳의 거점센터는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과 제천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실생활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장과 키오스크, 가상현실 등 최신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체험존이 마련됐습니다. 거점센터와 디지털 체험존은 평일 중 상시 운영되는 디지털 교육과 헬프데스크로 운영합니다. 또한 거점센터 방문이 어려운 단체에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올해부터는 AI 활용 교육 비중을 높이고 현안 교육을 강화합니다. 취약계층에게 기초 디지털 활용 방법을 지도하는 디지털 조력자 양성 과정도 운영합니다. 보령시가 에너지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합니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탄소 중립 경제사회 구축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은 보령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총 9회에 걸쳐 보령시청에서 진행됩니다. 충남대학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심도 있는 지식 함양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 내용은 에너지 신산업에 관한 심화 과정으로 구성되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국회 에이펙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는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주시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점검에는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도 함께했습니다. 지난달에 출범한 국회 에이펙 특위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전체 회의에서 외교부와 경상북도의 현안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위의 이번 경주 방문은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특위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상북도의 성공적인 정상회의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대유 위니아그룹 가전 3사가 회생 마감 시한을 맞아 엇갈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위니아 전자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은 결국 파산을 선택했고 위니아와 위니아전자 등 나머지 두 회사는 회생 절차를 재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유 위니아그룹 가전 3사 중 위니아전자와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이 결국 회생 절차 종료 시한까지 새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년 7개월 만입니다. 위니아전자 제품을 생산하는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은 더 이상 M&A를 진행할 조건이 안 된다며 파산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1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폐지를 신청했고 오는 2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하남산단 공장과 부지 등을 팔아 부채를 청산할 계획인데 체불임금만 350억 원이 넘습니다. 반면 위니아전자는 파산 대신 회생 절차를 다시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실 자산을 털어내고 생산 단가가 싼 해외 공장을 가동할 경우 생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가전 3사 중 김치냉장고 딤체를 생산하는 위니아도 회생 절차 재신청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3일 회생 절차 종료 기한까지 새 주인을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광주시와 광주상위 등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회생기한 연장을 법원에 탄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생 절차 마감에 앞서 엇갈린 선택을 한 대유 위니아 가전 3사. 위니아전자 매뉴팩처링은 결국 파산 수순을 밟게 됐고 위니아와 위니아전자의 운명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제1호 국가도시공원에 도전하는 광주중앙공원에서 대규모 공원 정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279만 제곱미터로 후보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중앙공원에는 테마숲 8개와 마을숲 11개 등 다양한 규모와 특징을 가진 공원들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하루 평균 3천여 명이 산책을 즐기는 광주 풍암호수공원은 이르면 오는 6월 말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일환으로 공원을 정비하는 겁니다. 현재 최고 수심 6m인 호수는 바닥을 메워 1.5m로 얕게 만들고 정화된 물로만 운영합니다. 주변에는 다양한 문화예술 시설이 들어서고 한쪽에는 레저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호수 백사장도 조성됩니다. 풍암호수의 명물 장미원은 규모를 더 키워 이전합니다. 이들을 포함한 8개 테마숲 외에 마을숲도 11개 조성됩니다. 마을숲은 올해 안에 완공해 순차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 말까지 완공해서 임시 운영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어떤 문제점이나 주민들의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파악해보고자 광주시와 협의해서 미리 한번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한번 그런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이들 공원들이 조성되는 광주 중앙공원의 전체 공원 부지는 279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국가도시공원을 노리는 전국 4개 후보지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합니다. 더욱이 공원 부지 소유권이 모두 광주시에 있다는 점에서 1호 국가도시공원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내년부터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되고 그 이후에 국가도시공원에 맞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올 상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국토부가 하반기에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호 국가도시공원은 내년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KBC 정병원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청소년에게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시행합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교통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도의회 정례회에서 강경문 의원이 제안한 청소년 버스 요금 무료화 논의를 시작으로 도의회, 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도내 13세에서 18세 청소년 약 4만 명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중고등학생이 등하교 시간대 한정해 통학교통비를 지원받았으나 이제는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담양 대나무 축제가 전남 담양에서 열립니다. 담양 대나무 축제는 푸른 대나무 숲이 반기는 봄을 느낄 수 있는 축제입니다. 5월 2일부터 6일까지 열릴 예정인데요. 대나무의 숨결 속에서 다양한 문화 공연, 전통 체험, 자연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담양의 역사와 문화를 만나볼 수도 있는데요. 담양에서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자연의 가치를 되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지역 축제 행사장에서 제공된 식품으로 인한 대규모 식중독 의심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 왕벚꽃 축제에서는 90명, 충남 노인건강 대축제에서는 200명에게 발생한 건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한 곳에서 대량 주문하지 않고 여러 곳에서 나눠 주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포장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식약처는 앞으로 행사 개최 시 사전 지도 점검 또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